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조국 회고록 이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끌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이 가열차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만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몸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 전에 이제 몸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적 인연이 있는 관계를 어떤 사적 모임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이제 그분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공보 차원에서 언론의 일정 부분 네. 이제 자료를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그런 행동과 조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련의 이른바 자맹이라 그래가지고 비공개 일정만을 아주 뜨문뜨문 소화한, 물론 그 과정에서도 뭐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엄청나게 보도량이 쏟아졌죠. 각종 뭐 제가 알기로는 종편에 하루에 한 꼭지 이상은 반드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자맹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약간 하락하는 그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의 측근들도 조언을 했을 것이고 본인도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고 빠르게 가져가는 그 이제 단계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전 총장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들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뭐 의원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알려졌습니다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지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입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에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7월 24일 이후쯤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왜 그 근거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윤 전 총장은 옷을 지난 2월 달에 벗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법적으로 인정된 시기가 7월 24일까지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은 뭐라고 되죠? 본인이 옷을 벗은 것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흠집 잡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정치 무대로 컴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더불어서 6월 11일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를 뽑는 날이고 당 대표를 뽑으면은 한 달 정도는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당을 추스리고 이제 외부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7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예측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있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이미 키워드는 나왔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달에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교수님으로 계셨던 연세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상식과 정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네. 도대체 얘기하고 있는 상식과 정의가 공정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의 어떤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보면은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청년 실업과 어떻게 보면 노동 개혁을 얘기를 했고 김성한 고대 교수를 만나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5월 달에 가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총론으로서의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고 강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동개혁이라든가 청년 실업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이 이미 3월부터 지금까지 있는 행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것이 뭐 제 예측과 달리 6월이 되건 아니면 7월 말이 되건 했을 때에 정치에 첫 발을 담길 때에 이 출마 선언에는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키워드들이 곳곳에 들어있을 것이다.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드리면 좀 빨리 나오세요. 이미 정치하고 있잖아요. 7월 24일 이전에 하신다고도 어차피 정치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 이후에 한다고 해도 이전부터 정치 활동했는데 뭐 정치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그 말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지금 하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빨리 입당하세요. 국민의힘 같은 조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도 바로 강릉에서 공개 홍보하다가 실수 나오지 않습니까? 방역조치 위반해가지고 마스크 다 안 쓰고 그렇게 단체 사진 8명, 9명씩 모여갖고 찍잖아요. 이거 명백히 방역조치 위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 자꾸 하세요. 옛날 누구죠? 우리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 도움 받으면서 하시는 게
그렇게 사소한 실수 안 하시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변호사분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내 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요, 지지율,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기 때문일까요? 조금씩 그 지지율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이런 가운데 앞으로 보이게 될 정치적 행보가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 잠시 후 또 다 저희가 뉴스 오늘 시간에 다음번 시간을 또 마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